지방도 제1023호선 미개통 구간 학포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지방도인 1023호선 구간 중 현재 함양 마천에서 하동 하계까지의 연장 24km가 미포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도로의 학포장을 위해 우리 함양 지역의 전임 도의원이신 진백년 임지혁 의원께서 약 6년에 걸쳐 2번의 도정 질문과 3번의 오분 발언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도로의 연결을 강력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 임지혁 의원의 경우 별세하기 불과 10일 전인 2020년 12월 15일 제38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반을 통해 이와 관련한 지리산 소음길을 개통하자고 주장해서 후임된 도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등원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로의 개통은 지리산의 남과 북을 잇는 지리산 관광 문화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함양과 하동의 수건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물론 지리산 전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니는 사업으로 반드시 개통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10대 진백령 의원의 도정 질문 때 답변을 맡은 하성철 당시 재난안전본부장의 견해와 같이 이 사업은 어느 일반 지방도로를 학포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와 국립관리공단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특수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단체와 국가적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는 아직까지 유효해서 제가 도정 질문을 위해 도의 입장을 의뢰한 결과 2027년 당시 이 구간에 대한 용역 결과와 같이 미개통 구간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에 이러한 이유로 2021년부터 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도 지방도 제1023호선 사업은 빠지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도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또한 성질지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상 어떠한 추진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크게 3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우선 관련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한다. 둘째로 인력이 없어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이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변명을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과 규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큰 지역, 다시 말해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의 문제에서부터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행정이 움직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역의 절박한 수건 사업이 만약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풍부한 중동부 경남 지역에 있었다면 30년이나 가까이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노력을 통해 어떤 수를 찾아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목소리가 작은 서부 경남 그것도 함양군이라서 방치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실제로 함양군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전북 남원의 경우 비록 전북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낙후된 남원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다는 생각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국가 주도의 노구단 도로 외에 정령치 도로까지 개통한 예가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의 경우 없는 도로까지 개통해가면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이번 제1023호 지방도의 경우 이미 가야시대 때부터 내륙 함량의 콩과 해안 하동의 소금을 교육하는 연두고도로 그 역사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6.25 동란 직후 준동하던 빨치산을 소통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군사도로로 재개설한 역사로 인해 도로 포장의 당위성은 앞서 언급한 신설된 전북지역 도로보다 훨씬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무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로 포장도 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30년 넘는 함량군의 수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군행 발전의 의미를 천명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함량 쪽 미개통 구간 5.8km에 대해 확장 없는 노면 포장을 건의합니다. 지평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내 경남 지역 포장도로는 지방도 한 곳, 군도 3곳, 농어촌도로 2곳 등 총 6개의 총 연장 20.1km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에서 관리하는 산청군 군도 제25선은 중산리 공원관리소로부터 경남 환경교육에 이르는 3.2km의 경우 법계사와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탐방경을 위해 약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함량 쪽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확장 공사 없이 현재 상태에서 노면 포장만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통해서 전기차를 이용해 탐방객들이 손쉽게 백소론 대피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지리산 동쪽의 천왕봉과 서쪽의 노고단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백소령 대피소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급 환자 구조나 대피소 운영을 위해 이동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재 지방도 1023호 포장 종점인 함량군 마천면 삼정리 일원에 탐방객 주차장을 조성하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적 이동수단을 통해 백소령 대피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탐방객들이 비교적 손쉽게 지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대구 달성의 비슷한 국립공원에서도 1100m 정상에 위치한 백연사까지의 3.5km 구간을 전기버스를 통해 탐방객들을 수송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실성도 충분히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리산 국립공원 내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공원에서 이미 도로를 포장해서 제한적인 이동수단을 통해 환경 파괴 없이 관광객의 수월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지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천공 23호선 함량 마천에서 하동하계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3호선은 함령군 마천면 양정마을 입구에서 하동군 하계면 의심마을까지 총 길이 23.8km 구간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 4km, 비포장 구간이 5.8km이며 등산로는 2.4km,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구간이 11.6km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천공 23호선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고자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방도 천공 23호선 도로개설 사업 시행 방안 검토 영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리산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가 40% 정도 포함되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아 지방도 사업 시행보다는 탐방로 및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 상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 쪽 비포장 구간 5.8km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포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가야사 보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일에 쌓인 신비의 왕국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강력한 힘을 지닌 고대 왕국이었으나 변변한 역사 기록물을 남기지 못해 그저 구전호만 전해져 오는 기억 속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이 없이도 땅은 흔적을 남기는 법, 이 땅에 남은 다양한 가야 고분들이 새로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가야의 액강토였던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김해, 함안, 고전, 합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 고부군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른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지역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육가야 영역을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야의 시작인 김해 구지봉부터 마지막 왕인 산천 구행왕릉까지 있어 가야는 곧 경남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사의 조명은 대부분이 가야 고분군 발굴에만 치중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도 매우 불균형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지정 가야문화재는 산청의 구행왕릉을 제외한 15개 모두가 가야 고분군이며 도지정 가야문화재 역시 6개 모두 가야 고분군입니다. 또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사업 역시 토순과 산성 그리고 가마트 몇 곳을 제외하면 고분군에서 유적지의 편중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가야문화재는 오직 고분군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 구전의 행태로 다양한 형태의 유적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나 가야의 마지막 왕이 구현왕이 몽진을 와서 국토 수보의 의지를 불태웠던 지리산 자락의 함양 산청 일대는 아직도 각종 지명과 구전정을 통해 가야의 마지막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양에는 구현왕의 구만대군이 주둔했다는 구만동, 구현왕이 피신을 해서 몸을 엎었다는 복골, 지리산에 들어와 가야군사가 쌓았다는 박해성과 추성이 있으며 특히 구현왕이 기구로 궁굴로 추정되는 빈대굴이 있습니다. 빈대굴은 말 그대로 대굴의 주인이 없다는 뜻인데 현재 함양군 마천면 고양리 등구사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함양과 하동을 잇는 연도 고도의 중간 기착지가 바로 현재의 오대제인데 이곳 오대제의 산신이 바로 구행왕의 왕비로 추정되는 계하 황후입니다. 이렇듯 함양 산천 일대는 아직도 가야의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나 발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더딥니다. 제가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빈대굴로 불리는 등구사 아래 말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등구사지 밑의 동굴이 구행왕의 피신통로라는 구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굴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때 우리 어릴 때 생각하기에는 그 굴에 우리가 자주 들어갔었는데 약 한 70m, 80m 가까이 우리가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때 중간쯤 들어가다가 굴이 좀 어무러졌었어요. 어무러졌었는데 그 돌틈 사이로 이제 사람이 쭉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돌틈 사이로 들어가갖고 한 20m 더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안에 들어가갖고 그때 우리 어릴 때 생각만 해도
옛날 녹그릇 또 수제 이런 게 발견되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야 우리가 별걸로 안 생각하고 그걸 소중히 안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은 하면 구리 하면 많이 중간에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또 스님들한테 알고 있는 것은 그 불터가 불이 옛날 양왕 와서 피신하러 올 때 성터 만들려고 하면서 하수불로 지금 그걸 선포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그 불이 여기서 연기를 피우면은 큰 산을 넘어서 저쪽에 살구지 마을이라고 있었는데 살구지. 살구지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 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직도 이러한 구준이 전해지고 있는데 조합적인 발굴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터키의 트로이 역시 설화로 치부됐던 호메로스 일리아드로부터 시작되어 하인리비 실리먼이 발굴의 유적입니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볼 때 등구사지를 비롯한 함양 산천의 산지한 유적들에 대한 조합적인 발굴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가야 고분군 예의 유적지 등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조합적인 발굴 및 연구를 부탁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 관련 사업이 대부분 고분 발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의 가해 유적 1669개소 중 고분군이 711개소로 43%이고 성격이 불분명한 유적 650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분 유적이 전체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역시 88개 유적 중 고분군이 36개소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분군 위주의 연구 발굴 사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전문가들도 가야사의 온전한 복원, 입체적 복원을 위해서는 고분군뿐만 아니라 생활, 생산, 성강유적 등 다양한 성격의 가야 유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도에서도 균형 있는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사업으로 실시한 학술조사 45건을 살펴보면 생활유적 4건, 성강유적 9건, 생산유적 3건 등 이전보다는 다양한 조사로 학술 성과를 축적하고 문화재 지정의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유적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을 하면서 유물 성격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균형도 고려해서 분야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야의 것으로 확인된 유적 중에서도 아직 단 한 차례의 학술조사도 실시하지 못한 유적이 약 70%에 이르기 때문에 구준으로 전해지는 유적은 아무래도 연구조사의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준 유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초조사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